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I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아이린 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6월 둘째 주만 놓고 보면요. 사이드카가 계속해서 발동되는데 정말 변동성이 어질어질합니다. 시장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벤트도 많은데 우리 한 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좀 대응해봐야 할까요? 자, 이번 달은 사실은 한 달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한 달은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또 이런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12시 전후로 해서 급격히 변했죠. 일본에서 이제 PPI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또 높게 나와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CPI를 기다리고 있는데 PPI 높게 나오자마자 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장중에 또 중동발 리스크가 또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출렁이면서 낙폭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6%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3%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내서 마감은 해주었지만 지금은 이제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종가까지 어떤 분위기로 이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내일 선업 동시 만기일도 또 우리가 변수가 있고요. 오히려 어제도 이제 지난 일요일에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린 부분이 이제 월요일 날 띄워놓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살짝 띄우고 살짝 빠졌다가 빠지면은 화요일 날 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역시나 월요일 날 빠지고 화요일 날 빠졌다가 이제 수요일 날 뭐 반등이 살짝 나와주면서 반등이 또 긴 반등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또 바로 엎어치는 그런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런 흐름이 6월 내내 지속될 수 있다. 언제까지? 우리가 FOMC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은 종목들을 좀 많이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적게 가져가셔서 웬만해서는 좀 손절 아닌 손절해야 되는 종목들은 손절해서 갈 종목을 좀 태워서 또 반등할 때 먹고 나오는 전략 또 복구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번 달 보면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요. 또 이제 관련해서 FMC도 있고요. 미국의 BOJ 있죠. 또 FMC 있죠. 그리고 뭐 우리 이번 달은 출렁거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저점을 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도 사실은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약할 때 종목 장세로 좀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지속성을 띠는 거는 우리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 모두 좀 약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나 바이오주가 강하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좋은 종목도 그렇게 가지를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미국 시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 관련해서는 또 노이즈가 좀 나왔죠. 크루소가 이제 일단 1조 8천억대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일축되면서 거기에 대한 노이즈가 또 작용했고 소켄 관련해서도 이제 또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 여파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노이즈까지 생기다 보니까 AI 전반적으로 고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브로드컴이나 이런 뭐 등등 해서 이제 노이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또 지난주에 BNP 파리바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있었죠. 지금 이제 반도체 ASP가 평균 판매 단가가 이제 올해 중순에 정점을 찍고 밀어버리면은 한 1, 2년 동안 조금 시장이 조금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와줬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도 또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또 중국 시장에서 메모리사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또 생산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저가 공세가 나와주면서 그에 따라서 또 좀 여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주가가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조정을 조정을 또 빌미로 자극을 좀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우리가 자그만한 거에도 뭐라고요? 고점에 있을 때는 삼성전자도 36만 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매도를
이제 부르는 그런 이제 뉴스가 될 수 있는 거고, 주가 저점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작은 노이즈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단 지금은 AI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마존도 대량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이 고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다. 다만 6월 한 달은 조심해서 나쁠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는 제가 일요일에도 이제 말씀드려서 일단 좀 뭐 차분하게 이제 1차 매수 빠지면 2차 매수 한번 가보자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제 시장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변동성 구간에서 차분하게 대응하셔서 종목은 작게, 그리고 못 가는 종목들은 빠르게 정리를 하시면서 가는 종목에 태우시고, 6월 한 달 조용하게 잘 보내고 싶다 그러시면 급등주를 찾아서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인 종목을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확대해 놓으면 또 시장 반등 시에는 또 급반등할 때 안전하게, 수급 쏠림이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 일요일에 공개 방송에서 강추해 드렸었는데, 월요일 날 29만 원대, 185만 원대 잡아드리고 각각 10%, 20% 급등 나와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급 쏠림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안전하게, 우리가 지금은 단타를 치더라도 손절하지 않을 단타를 한다면, 제가 급등주 시간인데 왜 여기서 삼성전자를 얘기하고 SK하이닉스를 얘기하느냐, 그게 손절 없이 좀 우리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을 먹을 때도 10%, 20% 거의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일반 개별주 정도 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 만에 급등이 그만큼 나와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1박 2일 만에. 그래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시장 이겨낼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들을 가져가면서 6월을 잘 마무리해봐야겠습니다.